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드릴 이슈, 이번 주에 가장 핫한 IT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오픈뱅킹입니다. 오픈뱅킹이 시작되고서 한 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아니면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망설이시면서 아니면 안 해도 되겠지 하면서 사용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오픈뱅킹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겁니다. 오픈뱅킹, 말 그대로 열린 은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은행에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들을 열어서 서로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든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핀테크 업체들부터 시작해갖고 금융과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이제는 자기네들만의 정보들 서로서로 오갈 수 있도록 만든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작이 된 거는 사실상 2019년도 2월 달에요.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폐쇄적이었었던 금융결제망, 금융환경 자체를 넓혀주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은 핀테크 업체들이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만든 핀테크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오픈뱅킹에 대한 것들, 우선 시작은 10월 말에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 대표적인 10개 은행이 먼저 인가를 받고요. 시범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픈뱅킹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부터 사용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전면으로 시행이 된 거는 12월 18일입니다. 12월 18일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게 될 토스, 뱅크샐러드, 네이버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 업체들까지 참여를 해서 총 146개 정도의 회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은행 앱을 쓰시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앱에 접속하시게 되면 내가 다른 은행들에 있는 통장 잔고에서부터 시작해왔고요. 조회라든지 이체에 대한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걸 뜻합니다. 나중에는 다른 서비스로 가겠지만 우선은 한 군데 몰아서 내 통장 내역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나는 이미 쓰고 있었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뱅크샐러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혹시 토스를 쓰셨다고 한다면 그쪽에서도 한 계좌에 몰아서 보는 서비스들은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좋아지는 거냐? 과거에는 스크래핑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긁어오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이제 API 자체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에 있는 것들을 쓰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IT 전문가분들이 아니시다고 한다면은 굳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시면 좋은 것들은 많이 서비스가 좋아질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 저희들은 세 가지 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핀테크 업체들이 도대체 뭐가 좋아지느냐 라는 면에서 보게 되면은 핀테크 업체들도 대형 핀테크 업체하고 소형 핀테크 업체 두 개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소형 핀테크 업체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업체들일 텐데, 첫째로는 토스로 이야기를 할게요. 토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송금을 할 때 송금 수수료가 무료죠. 예를 들면은 물론 기한 제한이 있긴 하지만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보낼 때 그 사람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우리가 전화번호만 알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돈을 쉽게 송금할 수 있는 게 카카오페이하고 토스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들은 돈을 쉽게 송금을 하면 되지만 문제는 이렇게 돈이 송금이 될 때마다 토스 측에서는 카카오페이 측에서는 은행 쪽에다가 수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수수료의 금액이 한 번 돈을 보낼 때마다 건당 얼마 정도씩이 들어갔냐면요. 500원에서 600원 정도씩이 들어가게 돼요. 혹은 뭐 400원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송금을 하면은 할수록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곳들은 지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횟수 제한이 걸리게 된 거죠.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좋아진 점 중에 하나는 뭐냐? 공용결제망을 써서 공용망에서 우리가 금융결제망에서 돈을 이체를 시키게 되면은 핀테크 업체들도 크게 비싸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게 바뀝니다. 이 비율이 기존에 400원, 500원, 600원 꼴이었다고 한다면 50원에서 40원 꼴로 줄어들게 됩니다. 거의 90%에 해당하게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좋은 혜택으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핀테크 업체들 중에서도 대형 핀테크 업체들은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아직까지는 10회 송금 수수료 제한이 있어요. 무료 송금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금액이 낮춰졌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토스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무료로 송금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수수료 정책을 쉽게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게 한 가지의 포인트죠. 작은 핀테크 업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좀 고민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 데이터들을 써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뭔가 자산을 한 군데 보여주는 것 외에 더 좋은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특화된 걸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정책이라든지 이번에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곳들은 은행이나 대형 핀테크 업체들이 아니라 소형 핀테크 업체들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요? 기존에 있는 은행들은 그냥 자기네들 은행을 지키면 됩니다. 굳이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거나 개방하거나 같이 나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통장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내가 알아서 찾아보고 난 다음에 이 은행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라면서 통장을 개설하시기보다는 아마도 대학교 때 대출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계약되어져 있는 주거래 은행 통장이 이 통장이었었기 때문에 가입했던 분들이 훨씬 많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직을 한다라든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을 경우에는요, 통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3-4개씩 쌓여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래라고 할 수 있는 통장 하나는 계속 쓰게 돼 있죠. 대출도 받아야 되고 다양한 걸 해야 되니까요. 자,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주는 서비스가 오픈 뱅킹 서비스인데, 여기서 이제 은행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고객 지키기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A라고 하는 은행에 꽤 많은 돈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항상 여기서만 거래를 합니다. 근데 대출은 다른 은행에서 받았어요. 잠깐 쓰는 거지만 저한테 주거래 은행 쪽은 이쪽입니다. 그런데 다른 서비스를 쓰다 보니까 이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금을 이체시키기 시작합니다. 경쟁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처음부터 가입했던 은행에서 이쪽에 있는 거 대출금이라든지 조회라든지 이체도 다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저는 굳이 다른 은행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더군다나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우리가 좀 귀찮게 스마트폰 바꾸고 나시면은 공인인증서를 하나하나 다운받아 갖고 각각의 금융 앱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귀찮아요. 그런데 오픈뱅킹 서비스가 되게 되면은 그냥 앱 하나만 쓰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덜게 되죠. 다시 얘기드리지만 업체들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대고객 서비스에 있어서 기존의 고객을 지키기가 가능해졌다. 여기 더해서 뭐가 필요해지냐면은 그냥 지키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있는 고객들은요,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원더키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모두가 영리하고 똑똑해지고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빨라진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다시 이야기드리지만 시간 절약에 대한 것들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편의성을 주는 일이에요. 지금까지의 금융들은요, 작은 핀테크 업체들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곳들이 꽤 빠르게 편의성으로 치고 올라섰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되었었을 때 기존에 쓰던 은행들은 무작정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에 많이 끌어올렸죠. 요새 은행 앱들을 다운받아 보시면 굉장히 편한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고객을 지킴과 동시에 우리도 이렇게 편한 걸 갖고 있어. 굳이 다른 걸 쓰지 않아도 돼. 이런 것들을 계속 어필할 수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고객 지키기가 가능해지는 거겠죠.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함으로 은행들은 뛰어드는 이유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 차원에서는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것처럼 한 군데서 내 자산을 관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편리하게 됩니다. 편의성이 있게 되고요. 이 다음 스텝에서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내 자산을 다 봤습니다. 한 곳에서 봤어요. 나의 금융 데이터가 한 곳에 모아져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금융의 주권이 소비자한테 오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클릭 한 번이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럼 많은 은행들은요, 이제는 더 좋은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다음 스텝에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산 관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좋은 상품이 있었을 때 추천해 주는 거라든지 조금 더 고도화되어져 있고요, 전무화되어져 있는 금융에 대한 것들, 정말 개개인의 PB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드바이저들, 이쪽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이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오픈뱅킹 비교 한번 해보시면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게 되면 이벤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첨 확률 같은 거 높일 수 있겠죠. 자, 오픈뱅킹 서비스, 금융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 다음 스텝에서는 이제 데이터 3법에 통과된 이후 난 다음부터 개인의 데이터, 마이 데이터에 대한 것들, 이 금융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것이냐, 이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오픈뱅킹 시작됐으니까요, 혹시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요, 반드시 한번 들어가셔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은행 앱들에서는 오픈뱅킹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터치하시거나 카카오페이나 토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정도, 이거를 승인받고 나서 OTP 번호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다른 은행 계좌들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굳이 OTP를 넣지 않아도 승인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조금 더 편안한 금융생활 누리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픈뱅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엔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찾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키드의 시대, 도대체 IT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